오전 8시에 울진 매화면에 숙소를 나서 울진읍으로 향했다. 어제는 전국 걷기여행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민박집에서 잡았다. 매화면에 들어서고 나서 첫째와 두 번째 민박집을 들어갔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다른 민박집에는 보통 휴대폰 전화번호를 옆에 같이 써둬서 숙박을 희망하는 사람은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지도 못했다. 세 번째 민박집에 가서야 드디어 주인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면서 운영하는 곳이었다. 연세가 토끼띠 84세라고 했는데 따져보니 돌아가신 내 어머니보다는 6살 아래였다. 일반 모텔이나 여관처럼 제대로 갖춰놓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인 시골 분위기가 다 그러하듯 마음만은 편안했다. 그냥 할머니가 평상시에 해놓고 사는 방을 그대로 하루 빌려 잔 느낌이었다. 단 하나 다소 아쉬운 점은 숙박요금을 웬만한 모텔 요금에 버금가는 4만 원이나 받아서 어제 후포면에서 시설이 매우 깨끗하고 쾌적하며 친절한 여관이 3만 5천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비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포항은 다른 여관이나 모텔도 많이 있지만 매화면 지역에는 민박집 외에는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장 가격에 따른 적당한 요금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아침에 떠날 때에는 할머니가 문 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주면 특별 서비스가 있기도 했었다. 오늘은 출발하자마자 계속해서 해파란 길을 따라간다.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바다와 아침 해를 바라보며 걸으니 행복하다. 걷다 보니 신당이 눈에 띄었는데 인근 주민에게 물어보니 어촌 마을의 안녕이나 풍어제 등을 기원하기 위한 곳이라고 했다. 산포리 지역을 지나는데 길 바로 옆에 솟은 촛대바위가 나타났다. 1986년 도로 개설 당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보존하기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동해안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한다. 꼭대기에는 바위 틈새에 마치 죽기 살기로 매달려 있는 듯한 소나무 한 그루가 애처로워 보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흔히 동해안길은 거의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제법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길을 오르내리기도 한다. 지도상으로는 직선에 가깝더라도 지도를 좀 더 확대해 보거나 막상 걸어보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해파란길은 현재 반 정도만 지나온 셈이기는 하지만 포항을 기준으로 남쪽보다는 북쪽 길이 좀 더 예쁘고 잘 조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대다수 구간은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길을 짜맞추기 한 후에 청색선만 긋고 동해안 자전거길 또는 해파란길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은 듯한 곳이 적지 않아서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시설은 당장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정비하거나 다시 조성할 때를 대비해서 시설의 디자인과 자재를 표준화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이 조개 모양 로고와 같은 특별한 로고도 만들어서 호리아 둘레길만의 특별한 고유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망향정을 지나고 왕피천을 건너 울진읍으로 들어서는데 길가로 길게 늘어져서 열매를 맺은 감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다. 갑자기 어릴 적 들었던 옛날 이야기 하나가 생각났다. 심술궂은 한 노인이 담 밖으로 늘어진 옆집 감나무에서 감을 따고는 내 땅에서 열렸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감나무가 감나무 주인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도로인 울진군 땅을 침범해 열린 상황에서 과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해야 할지
갑자기 요즘 법의 판단이 쓸데없이 궁금해진다. 울진군청에 도착해서 인증샷을 촬영한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울진 버스터미널에 도착하니 오전 11시였다. 인근 한식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 1시에 버스를 탔다. 강릉터미널로 가서 갈아탄 후 수원 자택에 도착하니 오후 7시였다. 오늘로 대구 경북 지역 걷기 여행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32일간 대구 경북 지역의 2개 광역지자체와 31개 시군 구청을 순회하며 876km를 걸었다. 1일 평균 걷기 거리는 27.4km였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807km, 충남, 대전, 세종 578km, 충북 378km, 전북 521km, 전남 801km, 경남 572km, 부산, 울산 145km를 포함하면 누적 걷기 거리는 4678km가 되었다. 다음 일정은 지리상으로는 당연히 강원 지역을 걷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선은 집에서 그동안 밀린 일을 처리한 후에 금년 11월 말까지 서울, 제주 지역을 마칠 예정이다. 편찮던 무릎 부위의 진료를 위해 병원에도 다녀와야만 할 것 같다. 강원 지역은 아껴두었다가 내년 봄에나 걸을 예정이다. 전국 걷기 여행의 종착지가 다가온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아쉬움이 앞을 가린다. 남아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니 사실상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곳은 강원 지역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셈이다. 내가 어렸을 적에 맛있는 과자를 고이고이 아껴 먹던 추억이 떠오른다. 강원 지역은 맛있는 과자와도 같은 곳이다. 요즘 겨울철만 되면 도로면에 습기가 얼어붙어 얇은 얼음층을 만드는 블랙아이스 현상에 의한 교통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으니 겨울철에는 안전을 감안하여 중지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다. 나의 어릴 적 꿈이 서려있는 인천은 맨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가 대미로 장식하고 싶다.